안녕하세요, 스이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1년 동안 기록한 노트들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서 노트는 지난번에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독서 노트가 아닌 것들, 제가 일상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것들이나 플래너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엄청 많아 보이는데 계속 쓰고 있는 중이라서 개수만 많지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 노트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시간대를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침하고 자기 전 밤에 쓰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거는 이 두 개인데요. 일단 이거는 꿈 노트예요. 잠자고 일어났을 때 생각나는 꿈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데 나중에 그냥 몰아서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기억이 안 날 때는 못 쓰기도 하지만 생각나면 그래도 바로바로 적으려고 하고 있고, 요새는 잠을 잘 못 자서 꿈도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12월 1일이 마지막으로 꿈 노트를 쓴 날이네요. 이런 식으로 꿈 얘기를 적고 있는데 포인트는 일어나자마자 적는 것인 것 같아요. 한 5분만 지나도 다 까먹거든요. Q&A 다이어리인데요. 알라딘에서 구입했던 것 같아요. 1년치 질문들이 있고 여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한 질문에 이 페이지를 다 채워서 대답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이거를 3년 일기처럼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3개로 나눠서 매년 조금씩 쓰고 있고, 제가 이 노트를 7월 19일, 작년 7월 19일부터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2년째 쓰고 있습니다. 이 Q&A 다이어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똑같은 질문에 어떻게 다르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여기에 인상 깊었던 책의 구절이나 노래 가사를 써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제가 좋아했던 문장, 올해 제가 좋아했던 문장을 적어봤고 또 내년에는 어떤 문장을 마음에 들어 할지 궁금해지기도 해요. 이 두 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노트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쓰는 노트가 있어요. 이게 자기 전에 쓰는 노트인데요. 독서 스케줄러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소개를 안 하고, 밤에 또 주기적으로 쓰는 노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먹은 것들을 기록하는 노트예요. 제가 라이브워크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라이브워크의 라이프 앤 피시스, 이것도 먼슬리 다이어리고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사이즈만 다른 거예요. 이게 스몰이고 이게 미디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한 달치 계획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식생활과 관련된 목표들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샐러드 먹기, 라면 먹지 않기, 과자 먹지 않기, 이런 소소한 목표들을 세워서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먼슬리가 나오고 먼슬리가 몰아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가 나오는데 저는 거의 먼슬리 위주로 쓰고 있고, 1월부터 제가 먹은 것들을 다 기록했어요. 쓰고 나니까 좀 대단하다 싶네요. 어떻게 썼지? 제가 채식을 맨날 하지는 못하지만 채식하는 횟수를 늘려보려고 이 식단 노트를 쓰기 시작한 게 이유가 가장 크거든요.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되 이렇게 고기를 먹은 날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해줘서 한 달에 몇 번이나 고기를 먹었는지 대략적으로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제가 채식을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새로운 채식 요리를 많이 먹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뭐 먹지? 이런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 노트를 되짚어서 해먹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쓴 거다 보니까 트래킹이 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긴 했는데 내년에는 디지털로 바꿔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검색을 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먹은 것까지 썼고, 이 뒤에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은 것들인데 이제 날짜를 써놓고 운동한 날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준 거고요.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달리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써놨어요. 잘 쓰다가 백신 맞고 한동안 운동을 쉬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안 쓰기 시작했어요. 뒤에는 별로 없고 뭐 먹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걸 쓴 다음에는
요 다이어리를 써요. Sentence a Day라고 해서 TKK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산 건데요. 이렇게 매일의 날짜가 적혀 있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3년 동안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Q&A 일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5월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을 읽고 3년 일기가 너무 쓰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노트가 없거나 아니면 배송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일 비슷한 형식으로 된 노트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고 저는 여기 있는 질문은 무시하고 그냥 매일 있었던 일을 3줄로 간단하게 적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고 처음 1년은 쓰는 게 약간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기의 매력은 2년 차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해 일기를 쓰면서 작년에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귀찮을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기 전에 쓰고 있고요. 이게 제 일기장인데요. 이건 역시 라이브워크의 제품이에요. 자이프의 PCS라는 같은 라인의 노트인데 식단 일기로 썼던 건 먼슬리고 이건 데일리예요. 그래서 365페이지가 들어있고 제가 이 다이어리를 정말 좋아해서 작년에도 2권이나 썼거든요. 근데 표지가 바뀐 게 조금 아쉬워요. 올해는 표지가 다른 버전이 없어서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로 구입했는데 저는 먼슬리는 잘 쓰지 않아서 그냥 매일 있었던 일을 적고 있고요. 안 쓴 날도 있어요. 진짜 너무 쓰기 싫을 때는 그냥 놓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내내 대충대충 쓰다가 이런 일 또 하나도 안 썼죠. 페이지 형식은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이 너무 좋아서 2년째 쓰고 있고 쓰다 보니까 약간 요 일기랑 조금 겹치는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하루 종일 기억에 남는 일을 3줄로 쓰고 있고 이거는 한 페이지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가끔씩은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에 똑같이 베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이 방식이 맞나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 다이어리랑 비슷한 게 이 다이어리인데요. 이것도 KKK라는 브랜드에서 산 노트고 그냥 안에는 평범한 노트예요. 가끔씩 여기에 동기부여가 되는 문장이 적혀있는 노트인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은 적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최대한 솔직하게 적으려고 하지만 제 감정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거기서 내가 뭘 깨달았느냐 이런 내용을 주로 적고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이란 게 해소하지 않으면 마음에 계속 응어리처럼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만 적는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볼까 해서 만든 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주 쓰는 노트는 아니라서 11월 20일에 쓰고 그 다음에 23일에 쓰고 24일, 27일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2월 11일 여기까지밖에 안 쓴 상태인데요. 정말 가끔씩 꺼내서 쓰고 있는데 근데 쓰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뿌리를 조금 찾아갈 수가 있어서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해오던 고민이 잠깐 들고 마는 고민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고민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쓸 때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일기고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찢어버릴 생각으로 적고 있는 거라서 부담도 덜한 것 같아요. 가능하면 솔직한 감정을 쓰려고 노력하는 노트예요. 그래서 이 노트들이 주로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쓰는 노트고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쓰는 노트들이 몇 권 있어요. 분류별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글 쓸 때 따로 모아서 정리하고 있는 창작 노트고 글을 쓸 때의 아이디어들 어떤 식으로 소설을 발전시킬지 고민할 때 주로 사용하는 노트예요. 유튜브 노트인데요. 귀엽죠?
좋아하는 마음이 우릴 구할 거야 인가? 그 책 샀을 때 받은 노트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무지로 되어 있고, 유튜브를 만들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러프하게 적어두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이로그 마스도 다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심히 쓰려고 하고요. 이거는 필사 노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해 다 쓴 노트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어서 계속 쓰고 있는 노트인데 주로 기사들을 많이 읽고 적고 있는데 제가 쓴 글들을 이런 식으로 인덱스도 다 만들어뒀고 안에는 좋았던 문장을 필사하는 용도로 (8월 19일까지) 이 노트에 적었고,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계속 쓰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일보를 읽고 있어서 한국일보에서 어떤 기사들을 주로 적고 있고, 근데 쓰다 보니까 이 노트가 분류하기가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책을 읽고 쓰는 건 독서 노트에 쓰고 있고, 또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인상적인 게 있으면은 항상 들고 다니는 작은 노트에 적기도 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노트가 있는데 기사를 읽고도 이 노트에 적을 때도 있고 이 노트에 적을 때도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내용이 많다 싶으면 큰 노트에 적고, 쓸 내용이 간단하면 작은 노트에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노트의 활용도랄까?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 노트를 계속 쓸지는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방식으로 노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는 제 스케줄러인데요. 저는 일기랑 스케줄러, 플래너를 구분해서 쓰거든요. 이거는 밀리그램이라고 하는 호주 몽고 브랜드에서 구입을 한 노트고요. 똑같은 노트인데 하나는 무늬고 하나는 점으로 되어 있었어요. 스티커는 제가 다 붙여준 거고, 여기 보면 인덱스를 만들어서 한 노트마다 거의 반년 정도씩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연간 목표를 적었고, 저는 주로 먼슬리 칸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고 적었고, 그리고 매일의 할 일을 계속 적어주면서 썼어요. 헤비 트래커라고 하나요? 이런 거 적어서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얼마나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적어줬어요. 초반에 쓸 때는 약간 일기처럼 많이 썼는데 갈수록 그냥 스케줄러 간단하게 뭘 할지, 오늘의 계획이 뭔지 이런 걸 적는 데 두고 있고, 중간중간에 쓰는 게 너무 지루하거나 재미없어질 때는 그냥 정말 대충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뭔가 차이가 눈에 보이죠. 쓰다만 흔적들이.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다시 열심히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더덕더덕 붙이는 걸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반년치를 썼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또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마저 이어서 나갔죠. 한 페이지를 쓸 때 일단 한쪽을 주간 계획을 세우는 페이지로 할애해서 트래커 할 것들 쓰고, 한 주의 목표를 적고, 한 주에 아무 때나 해야 하는 일을 적고, 그리고 그 일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늘은 뭘 해야겠다라는 걸 쓰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자기 전에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오늘 한 일을 참고로 해서 다음 날에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주간 페이지가 있고 일간 페이지가 있고, 이런 류의 노트가 포맷을 제가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아날로그 키퍼의 다이어리를 봤는데 이렇게 시간대별로 구분하는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트를 바로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써보기로 했어요. 되게 꼼꼼하게 쓸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그리고 제가 막 빈칸을 못 견뎌해서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텅텅 비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8월부터 이런 식으로 한 주간 리뷰를 할 때
한 일뿐만이 아니라 읽은 것들, 본 것들도 적기 시작했어요.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는데 읽은 것도 그렇지만 들은 건 기록하지 않으면 더 빨리 휘발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좀 기록을 해놔야겠다,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 해서 이런 방식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저는 일요일날 한 주에 있었던 일을 적으면서 리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본 것들, 읽은 것들, 들은 것들을 간단하게 적고 여기에도 뭐가 좋았는지,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위클리 할 일을 적고 그다음에 데일리로 내가 한 일들을 적고 그리고 또 일요일날 리뷰를 하면서 내가 본 것들도 같이 적는 식으로 반복을 했어요. 이런 거는 읽고 나서 혹은 보고 나서 할 일이 많을 때 아예 포스트잇을 붙여서 적기도 했어요. 자리가 모자랄 때. 이번 주에 쓰고 있는 페이지고 마지막 페이지예요. 딱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새로운 다이어리로 옮겨 쓰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노트도 아침에 주로 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한 다음에 적고 중간중간에 일이 잘 진행되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저녁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읽은 것들이랑 같이 적어놓으니까 조금 번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에는 이렇게 스케줄러를 적는 거랑 문화생활을 즐긴 걸 따로 적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제가 적은 스케줄러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노트예요. 이거는 카페 일기라는 건데 그냥 카페 갈 때마다 쓰는 일기예요. 제가 카페를 자주 가는데 한 번 가고 많은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 있으면은 적어뒀다가 또 가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돈 안 먹은 거 있으면 돈 안 먹은 거 쓰고 이것저것 붙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적고 있는 노트고요. 이것들이 제가 올해 가지고 다니면서 쓴 노트들인데 쓰다 보니까 벌써 4권이 됐네요. 쓴 날짜를 기록해뒀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썼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라이프 앤 피시스의 말하기도 입 아프네. 라이프 앤 피시스의 데일리 다이어리고 이거는 건대에 있는 인덱스 서점이었나? 거기서 산 노트고 아트박스에서 샀던 노트고 그리고 마지막은 몰스킨 포켓 사이즈고 아무것도 없는 무지 형식이에요. 근데 뭘 쓰느냐 하면 정말 잡다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적고 있어요. 책 읽다가 본 것들을 적기도 하고 본 것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들을 적기도 하고 일기를 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년을 썼는데 좋았던 책을 읽고 옮겨 적은 거고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책에서 읽었던 부분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책에서 내가 뭘 느꼈는지 뭘 생각했는지 이런 걸 주로 적고 있어요. 기사를 적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말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적어두고 꿈 노트를 만들기 전에는 꿈 이야기도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적기도 했는데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요일의 글쓰기라는 이름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서 올리고 있는데 글을 쓴다는 게 컴퓨터 앞에 앉는다고 쓸 이야기가 딱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글 한 편을 쓰려면 평소에 일상에서 관찰을 잘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떠올랐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노트를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내용들을 토대로 글을 씁니다.
물론 그런 일요일의 글쓰기 같은 에세이에 가까운 글도 있지만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설에 쓸만한 내용들 그런 것도 꾸준히 좀 관찰을 하고 찾아보는 편이에요. 조금 의미 있다 싶은 날들은 일기를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용도가 뭐라고 딱 하나 정리할 수 없는 게, 주된 목적은 일상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지만 확장해보면 이제 뭐 일기도 쓰고 필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모든 노트들을 짬뽕한 게 이 노트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 주간 리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뭐 인상 깊었던 것들 쓰기도 하고, 또 읽은 것들 본 것들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 파란색 스케줄러에 쓰기도 하고, 그림도 그렸고요. 이렇게 월간 리뷰를 하기도 했어요. 예쁘게 쓰면 좋겠지만 빠르게 남기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충 쓸 때가 많아요. 그냥 저 편한 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다 따로 있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노트에 기록하는 방식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보면서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까지 이렇게 글을 쓰고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 동안 쓴 노트들을 정말 거의 다 남김없이 탈탈 털어서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봐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록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렇게 1년 동안 다이어리를 쓰면서 내년 다이어리는 올해 썼던 거랑 다른 걸 사봐야겠다 라는 식으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이어리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2022년 준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제가 구입한 2022년 다이어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